안녕하세요. 주식변수입니다. 주님들과 원익홀딩스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익홀딩스의 주가가 이제 화요일 날 12,700원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상 종가가 13,100원을 넘어서 마감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게 이제 투자 위험 종목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지금 매우 높은데, 지금 주도 세력들은 이 13,100원 아래에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세력들의 의도는 결국 투자 경고가 언제 끝나죠? 금요일 날 끝납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투자 주의로 하향이 되니까는 다음 주부터 주가를 활주로 해서 이륙을 시키겠다라는 의지를 종가를 통해서 우리가 관찰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세력들도 활주로 해서 이륙 준비를 하니까 결국 우리도 어디까지 이륙을 할 것인지, 고도가 어떻게 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원익홀딩스의 이 차트 분석, 차트를 기술적으로 분석을 하고, 여기 있어가지고 가치 분석이죠. 자, 이 가치의 기준을 PBR을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주가 순자산 비율인 PBR. 이거를 기준으로 하는 이유가 정직해서 그래요. 정직해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이제 흔히 주가 수익 비율이라고 하는 PER 있죠. 이 PER은 숫자만 교묘하게 바꾸면은 목표가가 알아서 올라가요. 그러니까 얘는 철딱서니가 없어요. 정직하지가 않아. 그에 반면에 주가 순자산 비율인 PBR 같은 경우에는 얘는 어느 정도 가야 되는 상한선이 정해져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는 숫자를 교묘하게 바꿀 수는 없어. 그렇다 보니까는 신빙성 있는 목표가를 도출해낼 수가 있기 때문에 PBR, 주가 순자산 비율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 정말 중요합니다. 주도 세력들이 이륙을 해서 고도를 어디에 맞출 것인가?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고도를 어떻게 맞출 것인지 정직한 PBR로 주주분들과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현재 시장은 금리 인하 시기에 도래하면서 두 눈 부릅뜨고 주식 농사를 지어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씨를 뿌린다면 어느 때보다 작물이 빠른 속도로 자라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상반기보다 오히려 하반기 주식 농사에 더욱더 신경을 써야 되는데요. HJ중공업의 경우에는 제가 운영하고 있는 전략방의 농사주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4월달 조선주들이 집단으로 좀 움직이고 있을 때 이런 식으로 이제 HJ중공업의 내재 가치, 그리고 도크 분석부터 왜 이 주식에 우리가 모내기를 해야 되는지, 대형주는 이미 큰 잉어라서 더 커지려면 시간이 걸리지만은 작은 금붕어 같은 경우에는 먹이만 주면 금세 쑥쑥 자라나기 때문에 넉넉히 본다라는 관점으로 지난 4월달 8,500원 부분부터 잡아드렸습니다. 이렇게 물길이 닦여 있고 햇볕 뜨는 논에 모내기를 하면은 가을에 황금빛 벼가 출렁거리거든요. 그래서 HJ중공업을 4월 14일 정도에 이렇게 강조를 드렸었는데, 반면에 메마른 땅에다가 우리가 씨를 뿌린다라고 하면은 반대로 수고만 많고 오히려 소득은 없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렇게 금리 인하까지 예정이 되어 있어서 어디에서 우리가 모내기를 할 것이냐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제가 제2의 H중공업뿐만 아니라 제2의 두산 에너빌리티까지 집요한 분석 끝에 발굴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영상에서 제가 공개를 해드릴 텐데요. 여러분 꼭 한번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보시면 차트를 좀 우리가 분석을 하도록 할게요. 지금 HJ중공업의 차트와 저는 좀 비슷하다라고 강조드리고 싶거든요. 왜냐면은 지금 13,100원 구간에서 조정 한번 나온 다음에 지금 다시 한번 상승 나왔죠. 이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쌍봉이기도 합니다. 쌍봉. 쌍봉이기도 한데, 우리가 HJ중공업의 차트를 보시면은 이렇습니다. HJ중공업도 이 자리에서 조정이 한번 나왔죠. 상승 이후에 조정 한번 나오고, 그리고 여기에서 상승이 나왔는데, 이 자리가 쌍봉과 마찬가지인데, 이 쌍봉을 강하게 뚫어주면은 어떻게 되느냐? 결국 새로운 추세가 이렇게 이어지게 된다. 이런 식으로 새로운 추세가. 그러니까 지금 원익홀딩스의 우리가 기술적인 흐름을 봤을 때 요 라인을 이제 쌍봉 개념으로 돌파를 한다라고 하면은 마찬가지로 HJ중공업처럼 이러한 새로운 2차 추세가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만약에 뭐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실질적인 뭐 조정이 한 번씩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조정이 나올 수도 있는데 이 조정은 단지 투자 경고를 이제 회피하려고 하는 목적의 조정이기 때문에
그리고 거래량도 없는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지금 흐름은 얘가 지금 2차적인 요 상승세를 뽑아주기 위한, 다시 한 번 더 청룡열차를 갱신하기 위한 요 준비를 지금 차트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가치적인 측면으로 좀 접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과연 주가 순자산 비율인 PBR로 접근을 해봤을 때 이게 어디까지가 정당화 가능할지, 정당화 가능한 목표가, 여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 그 전에 제가 여러분께 제2의 두산엔더빌리티, 제2의 HJ중공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세계적인 휴머노이드 기술 발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한 난제로 남아있는 분야가 있습니다. 바로 배터리인데요. 현재까지의 휴머노이드는 비약적인 기술 발전을 이룩시켜서 벌써부터 이렇게 사람을 복제하는 수준의 휴머노이드 기술을 중국에서는 선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완전 인간을 모방화하는 이러한 휴머노이드 개발 발전 단계에 진입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결정적인 문제는 이 휴머노이드 로봇이 20kg 이상의 무게를 상하치 않은 이러한 단순 반복 작업을 하더라도 평균적으로 1시간을 못 가 멈추는 현상이 전 세계 공통적인 문제로 감지가 되고 있고, 이게 이제는 심각한 수준까지 집중 조명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대차가 조 단위를 투자해 인수한 이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아틀라스 같은 경우 배터리 용량은 세계 최고 수준을 보여주고 있어요. 무려 3700W입니다. 자, 이는 단순히 걷는 정도면 4시간 이상을 구동을 할 수는 있지만은, 자, 여기에서 유리기판이나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서 강조한 이 고도의 추론 작업을 통과한 이 AI, 고도의 AI 반도체를 적용을 시키더라도 무거운 짐을 드는 순간 1시간도 못 가 멈추는 현상이 감지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테슬라의 옵티머스 이 배터리 용량도 오히려 보스턴 다이나믹스보다 더 적은 2300W이고요. 그리고 옵티머스뿐만 아니라 피규어 AI의 휴머노이드도 2250W, 그리고 중국 1위 휴머노이드 기업이죠. 유비테크의 워커 S1마저 단 2000W로 배터리 용량이 기술의 한계를 막아버리는 이러한 현상을 생성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난제 해결사로 현재 이 전고체 배터리가 재차 지금 불씨를 지피고 있는데요. 이는 액체 전해질을 고체로 대체를 한 것이고 화재 위험까지 낮으면서 에너지 밀도가 높기 때문에 대량 양산까지 유리합니다. 그래서 현재 휴머노이드의 최종 난제라고 불리고 있는 이 배터리의 마지막 퍼즐에 적합한 수준이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결국 이 전고체 배터리도 이 방전 시간이라는 것은 존재하기 때문에 인류는 오히려 영원한 수명을 가진 불멸의 배터리, 인피니트 배터리를 요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현재 미 항공우주국인 나사와 그리고 테슬라는 이 배터리 수명을 종결을 짓기 위해 유일한 해결책으로 원자력 배터리, 즉 뉴클리어 배터리, 핵 배터리를 제시한 상황입니다. 이 원자력 배터리, 뉴클리어 배터리는 작년 미국의 한인 과학자인 이 권재환 교수님이 현존하는 가장 강력한 원자력 배터리를 개발을 했는데 성공했다라고 밝혔는데요. 자, 이는 원자력 전지가 에너지 전환 효율이 10% 미만인 기존 기술을 크게 뛰어넘어 무려 60%가 넘는 높은 에너지 전환 효율을 입증했다라고 밝혔는데요. 자, 이는 똑같은 핵 폐기물에서 발생한 이 방사성 동위원소를 적용을 했을 시 현존 기술로는 전기를 10% 미만밖에 발생을 못 시켰지만 이 교수님의 기술을 적용을 시켰을 경우 자 무려 60% 이상의 전기를 만들어낸다라는 이러한 사실이 밝혀져 지금 현재 미국 국방부죠. 미국 국방부의 지원을 받아 상용화를 추진 중인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동전 크기의 이 원자력 배터리, 뉴클리어 배터리는 단 한 번의 충전이 필요 없이 100년 이상의 에너지를 제공을 하며 그리고 나노와트부터 킬로와트 이상까지 광범위한 전력 생산이 이 동전 크기만한 배터리에서 다양하게 발생이 가능하기 때문에 휴머노이드 로봇의 동시다발적 초대량 양산 뿐만 아니라 심지어 우주까지 초과할 수 있는 한계 없는 영역으로 미국 국방성의 주도로 양산 계획이 좀 가속화되고 있는데요. 최근 미국 최대 커뮤니티 레딧에 따르면
이 원자력 배터리는 대량 양산 바로 직전 단계인 파일럿 단계에 진입을 했다라고 밝혔고요. 이마저도 곧 종료되어 양산에 이르게 될 것이다라는 주제가 나와서 한동안 세간의 관심까지 좀 끌었는데요. 하지만 이 해당 기업의 경우 이 핵배터리 본격 양산에 필요한 장비를 개발 전인 2015년부터 공급해왔다는 사실이 외신 뉴스를 통해서 추적을 할 수 있었고요. 놀랍게도 국내에 일찌감치 상장이 된 기업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이에 관한 원자력 배터리 반도체 특허까지 이미 한국 원자력 학회에 등록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더욱더 충격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실제로 좀 차트를 들어보시면 거래 대금이 없이 앞전의 매물을 가볍게 이렇게 좀 소화시킨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고가 상황이고요. 그 전에 앞전 매물을 그대로 삼켜버렸는데요. 이를 토대로 세력들의 강력한 2차 사이클을 더욱더 확실히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지금 해석이 되고, 최근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안 그래도 가볍지 않은 시가총액 2조 원에서 8조 원까지 기록을 했지만 이 해당 기업은 단 800억 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오히려 긁지 않은 복권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내가 최근 두산 에너빌리티, 하마오션,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레인보우 로보틱스 등 이러한 주도 테마에서 만족할 만한 수익을 못 봤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는 아쉬워할 필요가 없이 이 단 한 종목, 긁지 않은 복권주만 여러분들께서 긁으신다면 수익에 대한 고민은 해결되지 않을까요? 하다못해 매수보다 종목 이름이라도 확인하시는 게 여러분들 투자 판단에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대규모 휴머노이드 군단 가속화와 배터리의 최종 종결을 짓는 이 주식으로 여러분들의 큰 부를 만들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상단에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로 핵이라고 문자 한 통만 남겨주시면은 한 분 한 분 공유를 해드릴 텐데 종목 확인하시는 방법 3초만 투자해 주시면 됩니다.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 링크가 있는데요. 여기서 터치 한 번만 해주시면은 간편 문자 보내기 링크가 있습니다. 요거 터치만 해주시면은 제 핸드폰 번호를 굳이 칠 필요 없이 3초 이내로 바로 문자 보내기 가능하시니까요. 한 분 한 분 확인 후에 해당 종목의 이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자, 이 종목 이름이 어떤 것이고, 자, 이를 토대로 매수가 어떻게 잡아야 되고, 최종적인 양산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이러한 부분을 공유 드릴 테니까 꼭 한번 확인하시고요. 100% 무료입니다. 이 긁지 않은 복권주, 이 주식으로 큰 부를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PBR적인 칩권, 우리가 PBR적인 이제 관점으로 접근을 하면은 현재 상황을 좀 요약을 해볼게요. 일단은 원익홀딩스의 PBR은 화요일이죠. 화요일 종가 기준으로 1.01배, 주당 12,700원. 자, 이거는 사실상 자산가치 밑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자산가치 밑에서 거래가 된다라는 게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첫 번째, 얘가 이제 지주사잖아요. 중간 지주사다 보니까는 중간 지주사의 밸류에이션을 그냥 정당하게 받고 있는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원익 로보틱스의 지분율이 90%가 넘으니까는 원익 로보틱스의 가치를 이제 제대로 받고 있는 건지, 두 가지를 적용해서 봐야 되는데, 사실상 지금 원익홀딩스의 PBR은 화요일 종가 기준으로는 이거 둘 다 만족을 하지 못하는 저평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왜냐면은 지금 이제 뭐 자회사가 이렇게 있죠. 반도체 자회사 IPS, 머티리얼즈, QNC, PNE 이렇게 있는데, 지금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얘는 전통적 지주사임과 동시에 신성장이나 하이브리드 성격을 띄어요. 그러면은 더 높은 PBR로 평가를 받아야 돼, 여러분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런데 지금 원익홀딩스는 일부 로봇 프리미엄, 즉 원익 로보틱스의 지분율 90%와 그리고 알레그로 핸드라는 부분을 반영을 시켰냐라는 부분으로 일단 우리가 우선적으로 접근을 하면은 반영이 되지 않았다, 이렇게 좀 강조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은 만약에 원익 로보틱스의 지분 가치를 원익 홀딩스의 PBR에 반영이 되었다면, 그렇죠, 과거형이죠, 제가 잘못 썼는데, 과거형으로 접근을 하면은 현재의 원익 홀딩스의 PBR은 최소 2배 이상을 기록을 해줬어야 됐어요. 이미 로보틱스의 지분 가치 90%와 알레그로 핸드에 대한 이러한 지금 이제 기대감을 적용을 시켰다라고 하면은 PBR 자체는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1.01배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고 오히려 이 이상에서 놀아야 된다. 우리가 포인트를 이렇게 잡아야 됩니다.
근데 지금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냥 한 배 수준에서 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원익 로보틱스의 가치가 주가에 지금 반영이 돼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시사해주고 있다. 앞으로 받을 것이다. 그 받을 것이라는 것을 주가 상승을 통해서 지금 시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추가적인 상승 뽑아줘야 된다는 것을 PBR 통해서 우리가 추적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만약에 이제 원익 로보틱스가 이제 실질적으로 가치를, 홀딩스의 가치를 이식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게 이제 상당히 또 여기에 대해서 해석을 또 해야 되거든요. 뭐냐면은 알레그로 핸드가 실질적으로 지금 어떤 수준에 위치해 있는지 이것 또한 중요합니다. 단순히 지금 홀딩스가 로보틱스의 지분율 90%를 취득하고 있는 게 그게 중요하냐? 그것보단 이게 더 중요하죠. 왜? 지금 알레그로 핸드가 메타나 엔비디아, 보스턴 다이나믹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삼전, MIT 공대, 스탠포드 대학교 유수의 지금 석학들이 우선적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알레그로 핸드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알레그로 핸드가 이제 엔비디아 같은 글로벌 기술 기업과 빅테크 기업과 협력을 직접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은 이게 이제 엔비디아의 덱스트림 프로젝트죠. 이거는 알레그로 핸드의 기술 검증, 실력 검증이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치가 더 커지고 있다라는 건데 왜 주가에 적용이 안 될까요? 우린 조급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결론을 짓자면 이래요. 원익홀딩스는 기본적으로 지주사 구조가 있어서 이제 디스카운트를 받는 조건이 있어요. 네, 근데 이제 로봇 자회사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거를 적용을 받아야 되지만 레인보우 로보틱스처럼 PBR 40배가 적용이 되긴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근데 일단은 이거 지분율은 홀딩스에 귀속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 그러면은 합리적으로 보되 우리가 보수적으로 일단 우선적으로 접근을 해본다라고 하면은 PBR 1.2에서 1.5배 구간은 정당화시킬 수 있다. 보수적으로 여러분들 보수적으로 그럼 15,000원에서 17,000원 구간이 보수적입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난 좀 보수적으로 일단은 이 목표가 정해서 비중 축소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15,000원에서 17,000원이 맞겠죠. 성향에 따라서 다르니까요. 하지만 나는 이왕 먹을 거 그냥 제대로 먹어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자, 중립적으로는 뭐다? 2.0배. PBR 2.0배. 그러면은 주가는 얼마다? 23,000원도 정당화 가능하다. 왜? 고객사 퀄리티가 훌륭하기 때문에. 엔비디아, 보스턴 다이나믹스. 그렇죠. 근데 만약 여기에서 공격적으로 PBR을 더 풀어주게 된다라고 하면은 2.5배. 즉 주가는 29,000원. 근데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처럼 PBR 45배는 안 되잖아요. 얘가 지주사니까는. 안 돼. 근데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얘는 2배까지 만약에 주가를 찍는다. 이거를 터치를 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원익 로보틱스의 가치를 귀속시킨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2.0배에서 끝나지 않는다. 왜? 중립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중립적이니까 여기에서 약간 0.5배를 더 늘린다라고 하면은 29,000원에서 대략 한 3만원 구간은 되겠죠. 여러분들. 근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공격적인 게 아니야. 왜? 원익 로보틱스의 가치가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치가 더 커지고 있으니까는 PBR을 2.5배를 준다. 그러니까 원익 로보틱스의 가치가 상장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로보틱스가 홀딩스 쪽으로 가치가 넘어오고 있는데 원익 로보틱스가 만약에 상장이 된다라고 하면은 얘 PBR은 30배는 받아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근데 30배 중에서 1배, 2배 정도만 홀딩스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2.5배만 된다 하더라도 원익 로보틱스의 가치가 30배를 기준으로 봤을 때 1배, 2배 정도만 넘어오니까는 이 29,000원도 우리가 가치를 놓고 접근을 해본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많이 가치가 이식이 되는 게 아니에요. 로보틱스 가치가 많이 이식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 보니까 뭡니까? 얘는 먹을 수 있을 때 크게 먹을 수 있는 종목은 된다는 거죠. 다만 우리가 이제 이런 것도 있겠죠. 뭐냐면은 주가가 이 지점을 돌파를 이렇게 시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HJ 중공업처럼 자 이런 식으로 눌림이 나와요. 그러면은 우리는 일단 이 구간을 기준으로 해서 팔자라는 거예요. 이 구간이 만들어지면 여러분들 이 구간을 원익홀딩스가 이제 넘겨서 만들어 주면은 요 구간에서 일단 팔고 다시 조정이 내려왔을 때 요 구간에서 사고 그리고 다시 한번 슈팅이 나오는데 이 슈팅이 전고점을 넘겨주는지 넘겨주면은 좀 더 보다가 그때 팔고 이런 전략으로 일단 우리가 우선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운영하고 있는 지금 이 전략방에서는 미리미리 다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언제 매도를 하셔야 될지 이러한 부분들을 그래서 일단은 이제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도 8월 28일 날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장 마감하고 나서 뭐가 발생했죠? 주주 배정 유상증자 공시가 나왔습니다.
악재죠, 여러분들. 악재입니다. 악재이지만은 저는 여기에서 주주분들께 드린 말씀이 호재 공시가 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얘는 주주 배정 유상증자의 목적이 뭐였습니까? 자금 조달이 아니라, 자, 이거 시설 자금, 캐파 증설로 썼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호재 성격의 주주 배정 유상증자입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여기 있어서 제가, 자, 이거 해석해드리고 84,000원에서 매수하셔야 된다, 여러분. 그래서 로보티즈가 여러분들 어떻게 됐습니까? 로보티즈를 여기에서 잡은 거예요. 8월 28일 날 이때 유증으로 인해서 주가가 밀렸을 때는 매수가 형성이 안 됐어요. 그 다음 날, 요 날이죠. 이 양봉의 저가에 84,000원 1차 매수가 체결이 되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까지 보유하고 있다. 전략방에 계신 주주분들. 근데 이뿐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조기 대선 한번 했었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조기 대선. 꽤나 뭐 오래된 일인 것 같은데 조기 대선 때도 마찬가지로 이제 쭉 이제 글을 올려보면은 제가 이제 아예 거의 1차 상승 이후 좀 제가 잡아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수도 중요하지만은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매도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매도도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코나이 같은 경우에도 좀 이렇게 잡아드린 부분이 존재하는데, 자, 4월 15일이죠, 여러분. 4월 15일. 그러니까 요때도 제가 이제 저점에서 물고기 남들보다 먼저 잡은 다음에 이 잡은 물고기를 어떻게 했다? 결국 물고기가 이제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주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물고기의 가치가 커지잖아요. 그럼 그때 파는 거예요, 여러분. 4월 15일 날 조기 대선 한창일 때 호나이 주가 얼마였습니까? 32,500원. 이거 이제 키움증권에서 다 나오는 거죠. 주가 24% 밀리고 있을 때. 요때 제가 여러분들께 이제 전략방에서 이거 잡으셔야 된다. 요렇게 제가 제시해드렸어요. 33,000원, 29,500원. 그래서 1, 2차만 매수 체결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코나이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요 자리에서 체결이 된 겁니다. 이 자리에서. 요 자리에서 이렇게 체결이 된 거예요. 그래서 완벽한 고점 매도는 힘들죠. 대략 가치 분석을 통해서, PBR이라는 가치 분석을 통해서 얘도 이제 대략 한 83,000원에서 매도를 했습니다. 쭉 끌고 간 거예요. 평균 단가 31,000원을 기준으로. 즉 원익홀딩스 주주분들도 아셔야 될 게 뭐냐면은 원익홀딩스도 쭉 상승 나올 건데 결론적으로는 완벽한 고점 매도는 힘들지만은 고점에 준하는 기준을 알아야 된다. 그게 PBR이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지금 당장 매도해야 될 고점은 어디이고 그 이후에 조정 나오면 우리가 이렇게 담아야 될 자리는 얼마인지 이러한 부분. 중간중간 이런 흐름이 안 나올 수도 있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원익홀딩스가. 이게 상승 한번 주고, 그렇죠. 상승 주고 이렇게 조정 나오는 이러한 부분도 제가 실질적으로 대응 안내해드리면서 로보티즈 제가 잡아드린 것처럼 우리가 항상 상승이 나왔을 때 물고기 잡으려고 덤벼들지만은 이 상승이 나오기 전에 우리가 먼저 미리 물고기 잡으면 그 물고기 가치가 극대화가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물고기 잡는 방법까지 제가 이 전략방에서 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하나하나 제가 여러분들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상단에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로 입장이라고 간단하게 문자 한 통만 남겨주시면은 전략방 초대 링크 남겨드리도록 할 텐데 만약에 내가 문자 보내기가 좀 귀찮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영상 더보기란 터치 한 번만 해주시면은 간편 문자 보내기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간편 문자 보내기. 그래서 이거 한번 터치해 주시면은 3초 이내로 이제 문자 보내실 수 있으니까요. 제가 확인 후에 전략방 초대 링크 제가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원익홀딩스에 대해서 좀 분석 도와드렸는데요. 주주분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